이 후인 2장 유제 도요새 제자죠. 유제 재량하니 불유 적실유자 불유 기기로다 피기지자여 불칭기복이로다. 도요새가 어량에 있으니, 어량 그 고기 잡기 위해서 통발 넣어둔 곳이죠. 어량에 있으니 그 날개를 적시지 아니했도다. 그 지자여 그 옷이 어울리지 않도다. 자, 도요새가 어량에 있으면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당연히 날개가 적든가 젖어야 되겠죠. 그런데 날개 하나를 적시지 아니하였더라. 지자여 옷은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그 옷이 어울리지를 않더라.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소인배로구나 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날개를 적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떳떳함인 거죠. 그런데 날개를 적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상,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 됩니다. 자, 요 내용과 그 옷이 어울리지 않도다라고 하는 것은 소인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주역의 화풍정궤에 바로 이제 이 구사효를 두고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에서는 이걸 표현을 해가지고 덕은 얄팍한데 뭐냐면 복은 여기 존이란다. 덕은 얄팍한데 이 복장은 중하다. 복장은 무겁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화풍정궤에서 지금 표현하는 말인데, 사람이 덕은 여기 원래 이제 구사효에 대해서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택화혁궤, 혁명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이제 새롭게 고친다라는 의미의 정입니다. 왜냐면은 물건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손만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새롭게 다 이제 개혁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은 제사부터 지내는 거죠. 아까 시에서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부와 심을 썼었죠. 심을 닦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런저런 음식을 올려놓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밥솥 속에다가 이렇게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다 돼서 지금 여기다 갖다 올려야 되는데, 그만 여기에 있는 공이 뭐냐면 제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천자가 되고 제후가 밥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뭐 공해도 상관없고 해서 뭐냐면 솥의 다리를 끊었으니, 그죠? 솥의 다리가 끊어졌으니, 아까 하나가 잘려진 거죠. 잘려졌으니 복공속이라. 지금 아직 천자는 아니고 지금 뭐예요? 그 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보다도 공이 지금 하느님한테, 조상한테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밥을 지금 정성스럽게 하는 밥을 몽땅 엎어버렸습니다. 밥을 엎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못 먹게 되는 거죠. 제사를 못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영이하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해서 얼굴이 온통 눈물 바다가 됩니다. 눈물 범벅이 돼서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바르지 못하고 원자리, 그죠? 음자리에 음이 와야 되는데 양이 와서 강하기만 해가지고 뜻만 강했지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불승 기임예라,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 전체를 두고서는 공자가 해석한 말이 이거예요. 덕박이 위존하니, 덕은 얕은데 자리는 높고 지소이 모대, 제 지혜로움은 작은데 나라 일 도모하는 것은 큰 것이 되고, 역소이 임중, 힘은 작은데 맡은 바 임무는 무거우니, 그죠? 선불급이니라, 거의 그 일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괄 정절족하여 복공속하니, 그죠? 기영이 악이라 흉하다 하니 언불승기임예라 해서 그 임무를 능히 이겨내지 못한다. 지금 이 후인편에 나오는 2장에 그 지자들, 다시 말해서 조나라의 대부들이 바로 그 불칭기복, 그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혜도 적고 덕도 얕고 힘도 작아가지고 그 임무를 능히 수행하지 못하는 소인배 같은 그 군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3장입니다. 유제 재량하니 불유 기주로다. 주둥이 주자가 되죠. 피기 지자여 불수 기구로다. 도요새가 어량에 있으니 불유 기주로다. 그 불의를 적시지 아니했도다. 그 지자여 불수 마침내 그
구라고 하는 것은 총회, 임금님으로부터 받는 총회니까 그 총회의 수, 이루지 못하다니까 총회에 맞지 않도록 앞에서 얘기하는 칭과 지금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역시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임무를 제대로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해요. 회하면은 우거질 회자, 위도 우거질 위자, 무성할 위자. 회회 위에요. 회 위에 그죠? 남산조제로다. 제자는 오를 제자에서 뭐가 오르냐면 승운. 거기 밑에 보면은 조제는 운기 승등이라 이렇게 돼 있죠. 구름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산 조제로다. 완해 난해요. 완해 참 연해요. 완해 연해. 개녀 사기로다. 이렇게 해서 울창하고 무성한 남산에 어디 조나라의 남산이 되는 거죠. 조나라의 앞산이 됩니다. 저 조나라의 그 앞산에 울창한 앞산에 아침에 구름 기운이 오르도다. 구름 기운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겠어요?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침에 구름 기운이 올라가면은 절대로 큰 비가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불능위 대우라. 그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만약 구름 기운이 올라가가지고 소인들이 그저 능히 그 임금에 대해서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말이 되는 거죠. 완해 연해 아름답고 예쁜 개녀.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개녀를 그냥 소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제 굳이 나눈다면 개라는 것은 어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자, 작은 어린 자식들. 그 다음에 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내 시에서 여자는 그 사회의 가장 약자였죠. 심지어는 뭐 누구까지를 비교하냐면 저 대부의 부인, 공의 부인까지 들먹거렸던 거죠. 그거는 뭐냐면 사회적 가장 약자. 기본적으로 하층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층민에 또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민지약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개는 민지소자, 사람들의 작은 인지소자 개념이 되고, 여는 민지약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분류해서 아주 대단히 현대적 해석이죠. 네. 대단히 현대적으로 해석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개녀. 그러니까 나는 참 아름답고 예쁜 그죠? 저 백성들의 어린 자식들과 가장 취약자들이 그죠? 이에 굶주리도다. 그죠? 저 소인배 같은 자들이 나라를 다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돌봐야 된 그 사회적 약자들은 늘 굶주리고만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기는 지금 누구를 모시에서는 누구를 풍자한 걸로 여기는 공공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이 뭐예요? 저 군자들은 멀리하고 소인들만 좋아해서 늘 가까이 두는 것을 지금 풍자한 시라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후인해는 하과 여대이언이와 피기지자는 삼백적불이로다 흥예라. 유제재량하니 불류기기로다. 피기지자여 불칭기복이로다 흥예라. 유제재량하니 불류기주로다. 피기지자여 불수기구로다 흥예라. 회회위해 남산조제로다. 완해 연해 개녀 사기로다 비예라 후인사장이라. 자, 1장은 큰일 났네요. 거기 보면은 저기 1장에 대가 있고 장대 대죠. 그 다음에 300적불인데요. 슬갑불인데 우거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거질 패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인해서 대패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참. 탈자로도 예? 대자가 탈자로도. 거기서 탈자 나올 방법은 없는데요. 왜냐면 막대기 탈로도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어떤 옥편에는
보일 시자에다가 장대수, 작대기 숫자가 되니까 방법이 없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경우에 때로는 이건 있어요. 여기에 불에다가 운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저 대자를 아마 불이나 이런 걸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 패자 같은 우거질 패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익복. 그 다음에 3장은 주구. 4장은 제기. 이건 어려운 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시구, 뻐꾸기네요. 뻐꾹뻐꾹 하는 거. 시구, 재상하니, 기자, 칠해로다, 숙인군자여, 기의 일을 해로다. 기의 일에 하니, 심려 결해로다. 이 시구시는 이미 저기 어디냐, 대학으로 인해서 이것도 좀 알려진 시가 되죠. 시구, 뻐꾸기라고도 표현했고요. 그 앞주에 한번 보세요. 뻐꾸기는 뭐냐면은 갈국이라. 깔꾹깔꾹 하나요? 울어서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면은 대승이라라고도 한다 그랬죠. 일대 이길승자가 되니까 왜냐면 이놈은 남의 둥지에다가 알 낳고 그죠? 마치 자기 새끼로 다른 새끼로 위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딴 새끼 본래 새끼 밀어내고 자기가 독차지하는 아주 도둑놈 같은 놈인데 그래서 대승이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포곡세라 이렇게 보통 포곡조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포하면은 별포자에다 곡식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농사를 저기는 고구 때부터 어쨌든 울기 시작해가지고 하지 때 울음을 그치기 때문에 곡식 심어라 빨리빨리 곡식 씨를 뿌려라 그래서 뻐꾹뻐꾹 되죠. 포곡포곡 이게 더 말 비슷하죠. 그래서 뻐꾹뻐꾹이 이제 포곡포곡 뽀꾹뽀꾹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포곡조라라고도 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구 뻐꾸기는 새끼를 아마 자기 본인 능력 안 되니까 딴 데 가다 맡겨서라도 어쨌든 키우죠. 그래서 시구 재상하니 기자 뽕나무에 있으니 그 새끼들이 7마리로다. 숙인 군자여 아름다운 군자여 기의 일을 해로다. 그 위의가 그죠? 그 거동이 한결같도다. 기의 일에 하니 그 거동이 한결같으니 심려 결례로다. 틀림없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잘 맺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다 한눈 팔지 않고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는 일, 군주를 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뒤 문맥 관계상 앞뒤의 여러 시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지은이가 바라는 군자죠. 그죠? 실제적으로 나라에는 이런 군자가 없다. 이런 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결같은 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면서 지은 시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2장을 보면은요. 시구 재상하니 거기 보면은 자 왜 뻐꾸기에다 비유를 했느냐면은 그거는 봐야 되겠네. 시인이 그 두 번째 줄에 앞줄에 미 군자지 용심이 군자의 마음 쓰는 것이 균평전일이라 아주 고르면서도 한결같은 것을 아름답게 여겼느니라. 고로 언시구 재량적 기자 칠이요. 그 시구가 뻐꾸기가 뽕나무에 있으니 새끼가 7마리가 되고 숙인 군자인즉 그 거동이 한결같으니 그 거동이 한결같으면 마음이 맺혔을 것이라. 그러나 부지기가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 그게 안 나오나? 뻐꾸기가 새끼를 먹이는데 항상 보면은 새끼를 잘 기른다라는 게 한 줄로 쫙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먹이를 순서대로 차다다닥 먹이고 하나 물어온 거 못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물어와서 그 다음 놈 순서대로 아주 고루고루 참 잘 키운답니다. 그래서 알을 다른 데서 그러니까 아까 알을 다른 데도 구한다. 자기가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남한테라도 가서 그 정도로 새끼 키우는 건 확실하다.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군자 위정자라면은 확실하게 백성들 책임지고 키워라 이 소리예요. 그 뻐꾸기 뺏어서 거기다가 남이 다른 새가 그 새끼를 부화시키잖아요. 그럼 부화시키면은 그 새가 자기 새끼라고 계속 먹이는 거지. 그래, 그런데요. 언제 먹여요?
아, 이제 일정 그리고 이제 날고 난 뒤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날기 연습, 여기 지금 계속 나는 연습이에요. 어쨌든 간에 누가 먹여서 키우든지 간에 자기 백성들은 확실하게 챙기라 이 소리죠. 자기 백성 하나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나라에 다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놈 빼앗아서 저기 자기 새끼 키우는 걸로 봐서는 참 나쁜 애미긴 애미인데 어쨌든 본인 능력 안 되면은 딴 데다 입양시켜서라도 이렇게 키우는 이런 애미더라. 그러니까 나라의 군자가 더더욱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지들만 호의호식하느냐 지금 요거를 그 풍자하는 그 시네요. 시구 재상하니 그나 뭐 그래 저기는 읽을 필요가 없네. 그래 시구 재상하니 기자 재회로다 숙인 군자여 기대 이사로다. 기대 이사니 기승 이기로다. 얼룩말 기자가 되죠. 이번에는 자 뽕나무 시구가 뽕나무에 있으니 근데 그 새끼들은 어디에 있더라? 매화나무에 있더라. 숙인 군자여, 그죠? 숙인 군자여, 저 아름다운 군자여, 기대. 그 띠가 이사로다. 실이나 그냥 실이 아니라 이제 생사로 막 뽑아낸 거니까 흰실. 이제 그 띠를 만드는데 흰실로 이렇게 해서 그 무늬를 주는 거죠. 그 띠가 흰이, 그 띠의 그 실이 흰실이니 기승 뭐예요? 아 기변 참 그 고깔. 그 고깔은 얼룩얼룩 하다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롱지다 그냥 이쁘게 표현하면 아롱지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심지어 저 뻐꾸기가 그저 저 뻐꾸기는 새를 키우는데 이제 새들이 지금 날갯짓 하기 위해서 매화나무 같고 3장에 보면은 가시나무 그게 있고 4장에 보면은 개암나무 진 그죠? 개암나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어미새는 새들이 날아가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 제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죠. 계속 어미새는 어디냐면은 뽕나무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들이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잘못될까봐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의 위정자라 그러면 이 뻐꾸기처럼 그죠? 자기들이 키워야 될 백성들을 항상 늘 살펴보면서 혹시 뭐가 부족한 게 없는가 뭐 잘못되는 게 없을까 해서 늘 이렇게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군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군자가 없더다. 그러면서 바라는 그 숙인 군자 저 숙인 군자가 그 띠가 그저 흰실이니 그다음에 그 고깔은 아름답도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는 뻐꾸기가 재상하니 기자 재극이로다 숙인 군자여 기의 불특이로다 기의 불특하니 정시사국이로다. 바로 요 뒤편에 있는 기의 불특하니 정시사국이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대학에 인용이 되는 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미새는 뽕나무에 있고 새끼들은 가시나무로 지금 옮겼네요. 자, 숙인 군자 역시 숙인 군자라고 하는 거 아름다운 군자라 나라를 지키는 군자라면 한결같아야 되는 거죠. 어미는 지금 한결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그 거동이 불특 어긋나지 않더다. 그 거동이 어긋나지 아니하니 바로 그죠? 바로리라 뭐를 이 사국을 이 사국이다 그러면 사방의 온 나라를 그러니까 사방 그러니까 온 동서남북의 온 나라 안을 바르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겠죠. 거기 앞주에 보면은 의 불특이면 즉 조기 정사국이라 해놓고 대학 전에 대학은 경이 아니죠. 공자가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증자가 공자의 말씀을 두루두루 빌어서 지었기 때문에 대학 전 이렇게 표현했네요. 대학 전에 이르기를 기의 부자 형제 족법이 후에 민이 법지에라 아니라 대학에 이르기를 기의 앞에서 저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기의 불특이면 이게 인용된 말이 기의 불특하니 정시사국이라 하니 이렇게 돼 사국이라 하니 부자 형제 족법이 후에 부자 형제가 족히 법삼을만 한 뒤에 법삼을만 하다는 거 아까 뭐냐면은 그 풍화 가인께로 보자면은 뭐예요? 부부 자자 아비는 아비 닫고 자식은 자식 닫고 형형제제 형은 형 닫고 아우는 아우 닫고 그 다음에 부부죠. 지아비는 지아비 닫고 지어미는 지어미 다운 후에 가도 정하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가도가 바로 지니 가도 정하니 가도가 정가이 후에 정가이
가도가 바로워지고 천하 정의라 이렇게 나오죠. 천하가 안정되리라 정의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증자가 빌려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부자 형제 족법이 후에 그죠? 부자 형제를 가히 법할 만한 좋기 법할 만한 뒤에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다운 후에 백성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참 제가 원문 같다 했네요. 시운 기의 불특이라 정시사국이라니 써놓고도 잊어버리네. 기위 부모 형제 족법이 후에 민이 법지은이라 이게 이제 원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장입니다. 시구 재상하니 기자 재진이로다 숙인군자여 정시국인이로다 정시국인하니 호불만년이려 그죠? 이번 역시 어미새가 그 뽕나무에 있으니 그 자식은 지금 개암나무로 계속 지금 나는 연습하는데 지켜보는 거죠. 숙인군자.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나라의 위정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교육할 만큼, 그죠? 교화할 만큼의 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숙인군자여 이 나라 사람들을 바르게 하도다. 이 나라 사람들을 바르게 하니 어찌 만년하지 아니하려. 그죠? 만년토록 그죠? 나라가 유지되지 않겠는가라고 해놓고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되더라? 언제 망할지 그죠? 사망무일이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구 재상하니 기자 칠해로다. 숙인 군자여 기의 일해로다. 기의 일해하니 심려 결해로다 흥예라. 시구 재상하니 기자 재매로다. 숙인 군자여 기대의 이사로다. 기다의 이사니 기변 이기로다 흥예라. 시구 재상하니 기자 재극이로다. 숙인 군자여 정시국인이로다. 정시국인 기의 불특이로다. 제가 건너뛰었네요. 기의 불특하니 정시사국이로다 흥예라. 시구 재상하니 기자 재진이로다. 숙인 군자여 정시국인이로다. 정시국인 아니 불만년이리요 흥예라. 시구 4장이라. 자 1장은 7일결. 그 다음에 2장은 매사기가 되겠죠. 매사기. 그 다음에 매사기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매자는 막자에다가 말막자 마로 읽으라 그랬네. 막 혀분에 막에다가 자 막자 반 그죠? 마로 읽고 그 다음에 사는 그대로 이게 또 그러네. 사기 자 해놓고 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혀분에 이게 하여튼 중국 발음을 하다 보니까 매사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하고 제자에서 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 그렇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3장은 특국 그 다음에 4장은 인연 그 다음에 조풍 4편입니다. 하천 저 아래에 있는 샘물 이렇게 되겠죠. 저 아래에 있는 샘물 열피 하천하여 침피포랑이로다. 그 다음에 개아오탄하여 연피 주경호라. 맑고 찬 열 할 때 우리가 열천이라고 해서 가끔 있죠. 아주 시원한 물. 열천이 어디에 있냐면은 경복궁에 있었죠. 경복궁의 저 뒤편에 있는 열천에서 이제 우리가 수원 그 근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열피 한천이요. 하천이요. 저 아래에 있는 맑고 찬 그죠? 자 맑은 저 맑고 찬 이렇게 돼. 열이라는 말이 맑고 차다라는 뜻이에요. 맑고 찬 저 아래 샘이요. 침피 포랑이로다. 저 우북한 피가 침입했도다 침범했도다 하니까는 이제 더 이상 그 맑고 찬 물을 먹는 사람이 없이 그죠? 찾는 사람이 없이 뭐냐면은 피만이 그저 자풀만이 그 샘 주변에 지금 잔뜩 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야 옷 하나니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죠? 잠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에 탄식하면서 연피 주경호라. 저 주나라의 서울을 생각하노라. 주나라 이때 서울은 어디겠어요? 호경 땅이 되겠죠? 호경 땅. 나중에 이제 낙읍으로 이제 이사 갈까. 서주 때는 호경 땅입니다. 열피라고 한 것 자체가 우리가 주역에서 48번째 이 괴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8번째에 열피. 여기선 지금 옛날에 그 맑고 찬 샘물이 열천 어디 갔냐? 구호효가 되는 거죠. 정열한 천식하도다. 샘물이 그죠? 샘이 맑고 차서 그죠? 맑고 찬 샘물이 맑고 찬 샘물을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몇 번째냐면 구호효가 되는데 맑고 찬 샘물이다 그러면은 정이라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물정이 아니라 정열한청식하고 앞에서 개읍 불개정이라 이 정기에 보면은 읍은 고칠 수 있는데 불개정 정은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을 자 우물을 고치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라는 혁명을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은 저 뭐만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 정전법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썼느냐 하면 지금 문왕이 썼습니다. 은나라에는 조법이 있었다 그랬죠. 은나라의 조법이 서로 은나라가 망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해놓고 이제 효사 하나하나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했냐? 샘물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은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계속 퐁퐁퐁퐁 솟아오르죠. 올라오면서 두루두루 사통팔달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먹어도 항상 물 수위는 그만큼이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지금 물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요만큼 차 있어요. 차 있으니까 위에서 물을 떠먹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효사 하나하나 들어가서는 뭐냐면 이제 요거 자체를 정을 이제 나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면서 처음에는 표현하되 이제 그 비유한 거죠. 정리불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물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진흙이 그죠? 샘물 원래 우물 청소해야 되는 거죠. 예. 언제 한번 청소해요? 우물 청소? 응? 가을에 하실 거죠. 가을에 다 깔고 왜냐면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또 이제 떨어지고 해서 가을에 깨끗하게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사람들이 쓰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 진흙만 잔뜩 끼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정리불식이니 구정에 묵음이로다. 이게 진흙만 잔뜩 있으니까 더 오는 새조차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버려진 땅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우북하게 뭐만 있느냐면은 지금 잡풀들만 이렇게 생겨나는데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는 거기가 나중에 골짜기가 되는 거죠. 골짜기가 돼서 이제 뭐 물도 좀 흐르고 하니까는 새들이 뭐가 있어요. 잡풀들이 우거지게 되죠. 잡풀들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석부하고 옹패론이라고 할 때 이 부가 뭘로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물에서 사는 물두꺼비입니다. 물두꺼비는 한번 딱 붙었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떨어지죠. 교미기 때 어마어마하게 이 교미가 강한 모양인데 이 물두꺼비나 쏘아 맞출 석자에 석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쏘아 맞출 석, 이 물두꺼비를 쏘고, 그 다음에 옹패로, 이 항아리인데, 보통 이 옹은 무슨 항아리냐면 좁은 항아리 있죠. 우리 젓갈 담는 이런 항아리들. 옹패로, 옹이, 그죠? 물동이, 여기서는 이제 뭐 물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깨져가지고 새도다. 어쨌든, 오물물을 퍼가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버려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회 이 제후가 나타나서 지금 뭐냐면은 오물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청소를 했더니 지금 오물물이 깨끗한데도 불식이라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오물물이 깨끗한데도 먹지 못하는데 위 아심측함이 그죠? 내 마음이 슬프니 그죠? 내 마음이 슬퍼졌으니 가히 물을 깃는다라는 거죠. 길을 끄자. 물을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길을 길러서 써야 하는데 내 혼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같이 쓰려면은 누구의 명이 있어야 되냐면은 왕의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밝으면 그죠? 왕이 밝으면은 함께 아울러서 그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왕과 더불어서 지금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이 왕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꼴이에요.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열천이, 그죠? 차가운 샘물이 저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그건 깨끗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게 지금 방치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 상황 다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풍정교의 저 구삼효처럼 지금 우물물은 열피하천이다. 저 맑고 찬 샘이 저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써야 되는 거죠. 저 우물물을 두루두루 길러서 써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잘못되니까 아무도 지금 우물물, 왜냐면 나라가 잘못됐다 그러면 주나라의 수도에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먹으러 가지 않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자 피만 우욱하게 자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주나라가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꼬. 주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천자답지 못하게 지금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밝은 임금이 없고, 그 다음에 어진 제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왕 현백들이 없는 것을 지금 탄식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열피하천하여 침피포소, 쑥소자죠. 포소로다 개야 오탄하여 연피 경주호라. 그 찬 말고 찬 저 아래 샘이요. 그 다음에 침피포소로다. 맑고 찬 저 아래 샘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는 나라가 잘 다스려져서 온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다 마셨다 이런 뜻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오붓하게 쑥만 자라더라. 그래서 개야 오타나야,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탄식하면서 저 주나라 옛날 서울을 생각하노라. 열피하천이여 침피 역시 시초죠. 그 가느다란 잎풀들 나는 시초 혹시 알죠? 토막토막 잘라지는 거 시초풀 가늘게 돼 있는, 언제 한번 보여줄까 말로 설명. 시초풀 한번 찾아보세요. 톡톡톡톡 자르면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다 뽑혀요. 예, 그 쑥 비슷한 게 쑥뜨기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그 시초풀, 저 시초풀만 저희 잔뜩 그 침범했도다. 개야 오타나여 연피 주사호라. 옛날 주나라의 사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그 경사 개념이죠. 경사에서 서울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봉봉서묘를 의무고진이라 사국 이여시언을 순백노지로라. 자, 아름다운, 봉봉하다니까 아름다운 그 기장싹을 의무가, 그늘진 비 하지 말고 그냥 의무라고 하세요. 당연히 저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비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비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의무가 기름지게 하노라. 사국의 왕이 있건을 순백이 위로하니라. 순백이라고 하는 것은 순 땅의 제후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순 땅에, 그러니까 문왕의 후손이라 거기 되어 있는데요. 문왕의 순훈이 그 문왕지 훈이 문왕의 후손이니 상위 주백하여 일찍이 그 주백 고을의 그 수령이 되었다가 치제후 유공이라. 그래서 제후를 다스려서 공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순백이 위로하니라. 거기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그죠? 옛날에는 훌륭한 왕도 있었고 순백과 같은 어진 이런 그 제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탄식하노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은나라의 조법을 받아들여서 주나라의 철법도 시행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더 안정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한천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정열 한천식이라고 했을 때 보통 열천이라고 하죠. 열천에 비교해서 그 주나라의 도가 무너진 것을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그 앞에 해석을 보면은요, 하천에 정자는 이걸 또 어디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산지 밖에다 비교를 했네요. 정자왈 역박지 위 개하는 주역에 그저 산지 밖에 23번째 개가 되죠. 밖에 박하거나 다 갉아먹으면 다시 치료에 복되는 건데요. 박의 괴됨은 제 양소
이진하고 다 깎여서 이미 다 하였고 양이 점점 사라져서 박에 이르러서 다 하였고 도규 상구 일료 상존하니 오히려 오직 상구의 한료만이 남아서 석대지과 불견식하니 큰 석대한 열매는 가히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 장류 부생지라 장차 다시 생하는 이치라 상구역 변즉 순음이라 상구가 또한 변하면 순음이 되지만 그러나 양무가 진무가 가 진지리니 가히 다할 수 없는 다하지 못하는 이치가 있으니 변어상적 위에서 변하면 생어하 아래에서 나와서 무관가용식이라 사이에 조금도 쉴 수가 없느니라 쉼이 없느니라 음도 극성시에 음도가 극성할 때에 기란 음도가 극성하면 당연히 그 어지러움을 가히 알 수 있으며 난극적 난이 다하면은 자탕사치라 마땅히 스스로가 다스려야 될 것을 생각하니라 그러오 중심이 원되어 군자하니 군자를 받들기를 기다리니 원하니 군자 등려라 군자는 수레를 얻느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역에 산지 밖에가 있죠. 산지 밖에 앞에 나온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죠. 은 하나, 남아있는 이 하나를 뭐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석관이. 석관이 불식이라 이렇게 돼 있죠. 참 바쁘네. 석과 불식이라 그랬습니다. 석과 불식이라라고 표현했고, 군자 뭐라고 돼 있어요? 군자 등여하고, 군자는 수레를 얻고, 등여. 군자는 수레를 얻고, 그러나 소인은 깎을 박자에다가 오두막집 여자. 소인은 그나마 있던 오두막집까지도 다 달려먹더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석가불식이니까 나머지 하나 이게 음력으로 몇 월달이냐면은 9월달이 되는 거죠. 음력 9월에 나머지 씨앗 하나 큰 열매는 남겨뒀다가 이듬해 씨앗으로 남겨둡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 이치로 보자면 이게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땅으로 뚝 떨어지면 땅 속에 잠겨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속에 양이 하나 있는 거죠. 뚝 떨어져서. 그래서 양이라는 건 거기에 가히 다 하지 못하는 이치가 있다. 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항상 음양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음력으로 10월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11월에 다시 하나가 밑에서 이 떨어진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일정 때가 되면 이제 음기운이 완전히 다 하고 나면 여기서 그죠? 여기가 이제 10월에 여기서 다시 양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지뢰 복귀의 형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한번 이렇게 어지러워서 음이 극성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사치 다스려질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면 일치일란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음이다라고 할 때 이제 소인배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자 일란이라 하고 이렇게 어지러워지다 보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다스릴 것을 생각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진시왈 그 진시왈 앞에 전에 시의 비풍과 하천이 비풍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조풍이죠. 조풍하고 그 위에 참 회풍이 있죠. 회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풍에 보면은 바람도 아닌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아닌데 회풍의 네 번째 그죠? 4편 끝편이죠. 회풍의 4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풍의 맨 끝에죠. 하천 그죠? 그 끝에 바로 다 뭐냐면은 다 군자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는 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지러우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는 시인데 이것이 소위 변풍지 종려라. 다 변풍의 끝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한 번 어지러워지면은 그 다음에 다시 다스려질 것을 생각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잘 다스렸던 바로 뭐냐면은 빈풍을 두는 거죠. 옛날에 그 공류의 후손들이 이렇게 다스렸던 7월시나 이렇게 해서 주공이 지은 이 시를 끝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그래서 이제 변풍의 마지막에다가 이른바 이제 정풍으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해두는 방식인데 일단은 그 변풍의 마지막에 그 두시 회풍하고 조풍에서는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뭐냐면 사치 다스려질 것을 생각하는 시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시가 진시왈 난극즉 난극이 불치하니 난이 아주 다하여서 다스려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변극이 부정이면 변한 것이 다하였는데도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천리멸려 이거는 천리가 다 멸한 것이 된 것이고 인도도 다 끊어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세상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변풍지 그게 변풍의 마지막에 즉 개지 사치지 시하여 이 다스려질 것을 생각하는 시를 매달아서 이 시 순한지리 하니 다 일치일랑 그죠? 이름 일량지위 도라고 하는 순리의 이치를 보여주셨으니 이연난지 가치와 그래서 난이라는 것은 가히 다스려질 수 있고 변지 가정이라 변한 풍습이라고 하는 변풍이라는 것은 가히 바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만 여러분만이라도 발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겁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조풍 자 열피 하천이여 침피 포랑이로다 개아 오타나여 연피 주경호라 비흥예라 열피 하천여 침피 포소로다 개아 오타나여 연피 주경호라 비흥예라 열피 하천여 피포시로다 개아 오타나여 연피 경사오라 비흥예라 봉봉서묘를 의무 고진이라 사곡 유황이여 신을 순백노지런이라 비흥예라 하천사장이라 자 1장은 랑경 2장은 소주 3장은 시사 4장은 고로 그러면 되네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자 7월시입니다. 7월시도 역시 다 주역에 의거해서 쭉 쓴 시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나눠준 그 1월 그죠 24절기 그 다음에 별자리 아마 쭉 썼을 겁니다. 집에서요 어렵지만은 한번 쭉 보세요. 일단 다음 시간에 웬만하면 다음 시간에 다 마치려고 생각하니까요. 역상수시도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서경에 나오는 지금 원래는 7월시와 관련해서 시전 앞에 그 7월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서경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지방중권 이 시를 볼 때 아니 이 별자리 볼 때는요 여기 2장 한번 보면은 정지방중의 그 영실성 정지방중 보면서 한번 보세요. 영실성이라고 할 때 거기 정성이 바로 실성이래 영실성이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가 실성이 바로 가장 북쪽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북쪽이 위로 올라가죠. 항상 보면은 동서는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 천자문의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것이 동서가 돼 있고 위가 북이고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방중이다 그러면 정성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북쪽의 하늘 가운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뭐야 역상수시도 해가지고 그 하늘의 24수에 맞춰 가지고서는 세차 방식을 이렇게 이걸 알아야 정지방중을 볼 줄을 볼 수가 있고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거 봅니까 추나추동 관계 이거 있죠. 보아야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7월 유화어든이라고 하는 요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기는 할 텐데 아마 한자 읽기가 매우 어려워. 제가 밑에다가 열심히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일단 한 번은 읽어보세요. 못 읽으면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뭘 할 거냐. 저 15개국 풍 순서대로 쫙 한번 외우게 할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면 자, 요 지도는 버리세요. 요 지도는 버리고 뒤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항상 해보세요. 처음에 주남, 소남, 그 다음에 패풍, 용풍, 위풍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풍이 되죠. 정풍, 재풍 이렇게 들어가죠. 그 나라 쭉 찾아가면서 쭉쭉쭉 짚어가면서 그럼 잘 보면은 순서가 주나라 요중에서 빙글빙글 아마 도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혹시 안 보이면은 돋보기 큰 거 갖다 놓고 반드시 해보세요.